김해 썰전! 김해 썰전 제5회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분들 같이 소개하면서 우리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있는 김해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장유가 좋아서 장유에 더욱더 살고 싶은 손쌤이라고 합니다. 김해로 굴러 들어온 돌 열심히 구르고 있는 천지 이경호입니다. 사회를 맡고 진행을 맡고 있는 할쌤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재밌는 그런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방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일과 8일에 1박 2일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그 미군 기지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맞이하는 소위 작전, 그 정책을 짠 사람들의 머리가 대단히 시적절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이제 실속을 차리면 되니까. 그래 그 정책을 썼다는 게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표정입니다. 표정이 그냥 전혀 오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모습 같이 아주 무표정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오는 것 같지 않는 표정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속으로는 장사하는 게 목적이고 무기 파는 게 목적인데 복잡한 인권이라든지 동북아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짐작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입성하실 때 전통 의례로 저는 그걸 보면서 멋지기도 하지만 저것도 역시 또 야당들 또 말하기 좋아하는 누군가의 또 가시거리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전통 의례를 살려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이제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나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대통령이 될만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해서 트럼프가 나는 대통령감입니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알고 있어서 친구로 두고 있어서 대통령감입니다. 이렇게 한 패러디가 있어서 카렌 트레버스라고 하는 ABC 텔레비전의 앵커우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South Korea President Moon knows how to play impress President Trump bingo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다룰 줄 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뒷이야기도 이러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기를 너무 많이 팔아준 거 아니냐. 무기 파는 수준은 우리가 항상 사주는 것만큼 사준 거고. 어차피 사야 될. 그리고 또 한 번에 사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략 자산을 살 수 있었다는 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미국에서 어떤 보도가 나올 때 월 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보 세력을 싫어하는 신문이거든요. 거기서 신문에서 대통령을 좀 까는 그런 기사를 바로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서 실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 6일인데요. 전국 공무원 노조 김해시 지부가 평소 여직원들이 느낀 성희롱 언행들을 다 모아서 김해시청에서 사라져야 할 성희롱 언행을 구내 식당 앞에 이렇게 쭉 전시를 했습니다. 여직원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언어가 뭐냐면 결혼했어요? 이런 말이죠. 남자 소개시켜줄까? 나이가 몇이냐? 남녀 섞여서 앉자.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여자는 여자가 이런 말들이 불쾌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 노조 김해시 지부가 1,3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성 공직자가 600명이거든요. 거의 반에 이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요즘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이제 나도 당했다는 뜻의 미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저처럼 이렇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때까지. 내가 이때는 했던 말들이 어떤 범죄화 될 수도 있겠다. 기준을 어디를 가져야 될지. 제가 이걸 김해시청에서 어떻게 포스트에서 붙였다라는 걸 보고 방금 브랜드 생각난 게 어떤 이 단어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자료집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걸 보면서 혹시 남자가 소개시켜 줄까요? 이게 나쁜 뜻일지 모르고 쓰고 있거든요. 대개의 경우가 제 같지 않을까라는. 예, 그래서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남자들의 의식 속에는 생활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남성 우월 여성 비하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언행이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적을 많이 받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기관장들이나 또는 기관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나 또 식사하는 자리에 장 옆에 꼭 젊은 여성을 앉히는 버릇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런 좀- 것들도 보면 굉장히 지적받고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전혀 멀쩡하게 그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네.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갑을 관계여서 그렇습니다. 갑을 관계만 아니면 얼마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한샘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갑을 관계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성폭력을 입은 피해자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짧은 치마를 입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네가 먼저 꼬리를 친 게 아니냐. 본인 제공자다. 예, 근데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다른 이제 잣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내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터치한다는 자체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게 여태까지 살은 게 뭐 남자들 뭐 나이가 어리니까 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피해자한테 너가 그렇죠. 왜 그런 네, 행동을 네. 해? 왜 그런 옷을 입은? 이렇게 문제 입으면 이쁘잖아요. 다리에 입으면 그렇죠. 내놓고도 이뻐요. 그거를 저거는 만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남자들 기존에 깔려있기 특별히 때문에 한국 그렇다는 거죠. 남자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살아온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은 민감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6월에 그 호식이 2마리 치킨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지나갔던 그 두 여성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왜 발생 장소가 호텔이고 왜 그 시간에 여자들이 왜 호텔에 있었느냐가 문제가 됐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언론도 여전히 양성평등의 관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 생각할 때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남자니까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면 우리가 똑같은 인격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런 관점으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여자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자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지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시정의 이러저런 얘기들을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위해서 손으로 뛰고 발로 뛰는 이광희 의원입니다. 첫째는 김해 공항 문제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김해 시민들이 이렇게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 생존권적인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김해 사람들이나 또는 부산 일각에서 그 소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덕도로 김해 네네. 신공항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얄팍한 정치 술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김해 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와 그리고 김해시의회까지 합쳐서 1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장 발언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합니다. 네. 네. 월요일인데요. 네. 월요일 오후 2시에 부산시청에 갑니다. 네. 가가지고 아마 버스로 몇 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수백 명이 가서 부산시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네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걸 왜 정치적으로, 정치 네. 술수라고 그래. 그 주민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공무원들 보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몇 시간만 몇 시간만 있어봐라. 네, 수당 줄게. 예, 일당 줄 테니까 있어봐라. 제발 좀 있어봐라. 그 있어보면 네가 정말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그 생존권적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 그렇게 반응하면 안 이야기하는 되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시킴의 시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오히려 사실은 서병수 시장이 정치적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처음에 강력히 반대하고 시장직까지 걸었다. 예. 그랬다가 한 일주일 만에 또 그러니까 바꿔서 예, 가덕도가 안 되면 시장을 사퇴하겠다. 네네. 이랬다가 김해로 발표가 나니까 일주일 있다가
수용하겠다. 네. 시장직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정치 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김해 시민들과 또 이 대책위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이거는 예의도 없는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항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박영강 부산 동의대학 교수께서 김해 공항 신공항 입지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 공항 자체가 도저히 불합리하고 입지적으로 안 좋아서 다른 공항 자리를 찾다가 가덕도와 밀양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가려면 가덕도로 가든지 아니면 밀양으로 가야지 다시 김해로 돌아온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으로 저울질을 하다가 다시 김해로 돌아온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금 검토해서 공항 입지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박영강 교수는 가덕도부터 찾아야 한다. 가덕도가 그래도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구 지역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더 가까운 밀양 정도를 주장을 했지만 대구는 이제 그 K2라고 군 공항이 있습니다. 공군 공항을 경상북도 지역으로 옮기면서 현재의 공항을 좀 더 확장해서 가는 걸로 다 결정을 다 하고 예산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이제 동남권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김해, 부산, 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덕도 공항을 대안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최치국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년 동안 공항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입니다. 대단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 프랑스 ADPI라고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회사가 결국에는 김해 공항 확장안을 발표를 조사 결과 했죠. 발표했죠. 타당성 조사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소위 소음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답니다. 어떻게 소음 조사를 안 하죠? 제일 중요한 소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뭐 800가구 정도 뭐 피해를 볼 것이다. 이거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그게 결정적으로 소음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던 이 결론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결론이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서 이 타당성 조사 발표했던 이 ADPI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것부터 비판에 들어가면 지금 김해공항이라고 발표된 이 내용의 허구성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분은 부산에서 20년 동안 이 전문가로서 이걸 연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지침을 결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갔던 그런 토론회가 11월 8일 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뭐 11자형, V자형. 근데 이 결과 그것에 대해서도 좀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김해 신공항 계획에서 나와 있는 V자형 활주로를 저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좀 김해 지역에 소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안이 있고 또 저 양산 쪽으로 활주로를 한번 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냈는데 이게 다 소음 피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양산으로 가면 양산 분들 힘드실 테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아래 부산 명지 녹산 등에 있는 피해를 볼 텐데. 부산 사람들 다 결국은 피해가 가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공항 소음 방지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김경수 김해을 국회의원께서 주도를 해서 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 공항 소음을 조사하는 방안이 너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장이 공항 소음을 이렇게 조사합시다 꼭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인데요. 그렇죠. 김해 지역에서 김해시장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 이런 장소에서 좀 조사합시다. 이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어서 이번 김해시장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법 개정을 했던 그런 네. 소식이 있습니다. 그 김해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었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아마 이제까지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네네. 소위 그러니까 건물 한 2, 3층에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물이 지금 20층 그렇죠. 아파트, 30층 아파트까지 있는데 네. 그 꼭대기에서는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동안의 그 결과가 대단히 비현실적인 소음 측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게 이번 법 개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네.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회조사 기관에서 네. 경상남도지사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한 적합도와 가상 대결을 시켜봤는데 흥미진진하게. 예, 그 경남 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이 대단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든지 네. 이런 게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많이 앞선 숫자로 민주당의 김경수 현 국회의원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네. 또는 민홍철 의원 이런 분들이 가상대결에서 전부 자유한국당을 이깁니다. 누가 나와도 다 이깁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거론되는 사람이 지금 창원시장을 하고 있는 안상수 그리고 네. 국회의원 박완수 그리고 국회의원 신성범 네. 국회의원 이주영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수치가 좀 나오는데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이 이기는 걸로. 다 이기는군요. 예, 그 중에서 김해 을지역의 김경수 국회의원이 가장 격차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으로 알려져 있는 박종훈 교육감도 네, 지금 현 교육감이시죠. 예, 박종훈 네. 교육감도 다른 후보들을 확실하게 제치고 압도적이네요. 예, 네. 재선될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지역의 그 표의 성향, 주민들의 지지 성향이 몇 년 전에 비하면 대단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산 지역도 현 서병수 시장이 네네.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네. 자유한국당의 서병수 시장과 민주당의 김영춘 국회의원이나 또는 오거돈 네네네. 지금 어디 대학 총장하고 네네. 있죠. 이런 사람들하고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굉장히 큰 격차로 서병수 시장이 낙선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나 오거돈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산과 경남의 이 내년도 선거 결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러네요. 예,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자만을 해서는 안 되죠. 12까지 가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주당의 지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예. 굉장히 높다는 네, 거거든요. 그럼 그 기대를 나머지 기간 동안 제대로 못 채우고 실망을 시켜주면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시죠. 허성곤 시장님이 국회에 방문해서 예산 설명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사진을 봤어요. 보니까 참 애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은 이제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사이의 이 예산의 불균형 때문에 사실 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려고 시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로비를 이렇게 해야 되니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시면서 지방정부라는 이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래서 뭐 우리 뭐 8대2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분이 아닌가. 중앙 예산과 지방 예산이 한 8대2 정도의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6대4 정도로 만들어 주면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서울에 가서 애달게 국을 하듯이 네네.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떳떳하게 요청하고 떳떳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에도 가셔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또 행자부에도 가고 관련되는 부처를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해시만 하겠습니까, 그죠? 전 시도 자치 지방정부가 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누가 더 영향력이 많으냐, 누가 더 뭐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놔서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흘러가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대5면 좋겠는데 적어도 6대4 정도로 해서 지방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시원님께서 항상 우리 김해 씨의 이러저런 일들을 브리핑을 해주셔서 김해 씨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 또 이번 한 주도 손으로 뛰시고 발로 뛰셔서 또 좋은 시정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대학교 이홍숙 교수님을 모시고 김해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인데요. 그때 학술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야 불교 관광 컨텐츠 개발 학술대회. 여기서 주목을 끈 것 중에 하나가 허왕옥의 도래에 관한 것인데요. 관심을 끈 것이 지명 이야기였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허왕옥과 관련된 지명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해 지명 전설의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홍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홍숙입니다.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이때 우리 교수님께서 논평자로 참여하셔서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럼 도대체 그 설화에서 지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제 이게 그 허왕옥 설화 속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관련 논문을 발표하신 분의 그 논문에 등장하는 지명은 이제 8개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사실은 그 설화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은 굉장히 큰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이 지명이 없으면 이야기가 만들어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그 불가분의 관계, 또 이야기의 그 원천적 소스, 뭐 쉽게 말하면 아마 네네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냥 지명이 행정적인 편이나 내 재산권 행사나 뭐 이런 거로만 알고 있지만 조금은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5월 25일에도 한글 세미나에서 수로왕 관련 지명에 관한 발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명 그러면 단지 이제 주소지 명칭, 네네. 요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쉽게 네. 말하면 행정 지명, 법정 지명, 뭐 네네. 요런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생겨나게 된 근원을 따지자면은 그런 의미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고, 많은 네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지명이 소위 말하면 문화유산이구나.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정신문화재구나. 뭐 이런 정도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제 한글 세미나가 열리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이 지역 출신 그 한글학자, 네. 허웅 선생의 이제, 네. 허웅 선생을 기리기 위한 이제 사업들을 하기 전에 학술적인 이제 논의를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전에 듣기를 김해 한글에 관한 네. 뭔가 이걸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이제 관련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하신 분한테 나한테 왜 그러냐고 다른 악감정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게 맞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해에서는 이제 유명한 한글 관련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일제시대 이제 조선어학회 네. 저항하다가 네. 감옥까지 갔다 오시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이윤재 선생님이 계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옥사하셨어요. 예, 옥사. 예, 맞습니다. 네. 옥사하신 이윤재 선생님이 계시고, 네, 실수했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윤재 선생님 했거든요. 역시 시의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이미 이제 비도 세우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보다 이제 조금 후대에 이제 활동을 하신 한글 학자분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허웅 선생인데,
그 홍 선생의 이쪽 그 지방에서 하셨던 업적도 굉장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기념관을 짓자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도 네. 이제 한글학자니까 그렇죠, 뭐 제가 그렇죠. 거기 가서 김해 한글, 사실 김해 한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어쨌건 이 지역에서 김해 한글 그러면은 김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김해 사투리고 또 그 진원지를 찾다 보니까 그 수로왕 신화를 이제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로왕 신화에 들어있는 관련된 지명 지명들. 몇 개, 네, 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명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지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도 어떤 원칙이나 뭐 그런 어떤 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지명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우리 민족이 이제 뭐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네네. 이게 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반만년이었는데 그럼 5천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5천년인데 지금 아직도 5,001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네네. 오래 지냈는데도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 네네. 5,001년이 안 되는 거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의 그 문화의 뿌리를 찾을 때는 네네. 그 고대 그렇죠, 사회까지 넘어가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조금 멀리 가봐야 고려 시대 정도까지 그렇죠, 가는 것 그렇죠.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건 반만년 역사가 이렇게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게 된 데에는 변하지 않는 원칙, 그렇죠, 그렇죠. 네. 규정, 틀, 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네네.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관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명도 전부 다 그 관습의 유산이지요. 네, 관습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네네. 있고. 그래서 그 관습의 원형에는 어떤 원칙, 법칙, 또 그 시대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 우리 손들어서 이렇게 하자, 요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생성 당시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제정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요새 맞습니다. 말로 하자면 함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맞아요, 또 맞아요. 우리의 안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마치 그 한자 뜻풀이 한 것 때문에 지명이 생긴 것처럼 예, 그렇게 저희가 거꾸로 이제 알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거꾸로 하는 거죠. 지명 네. 때문에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이야기 때문에 지명이 만들어졌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장유잖아요. 그렇죠. 장유 화상이 왔기 때문에 장유라는 지명이 그렇죠. 뭐 생겼다. 장유 대사가 뭐 그랬지 그거는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연대가 안 맞거든요. 그렇지. 근데 장유라는 지명 때문에 장유화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유사가 생기고 장유암이 그렇죠, 생기고. 그렇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김해라는 지명도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네. 이게 언제부터 김해로 불리지 됐을까? 그러면은 김해 이전에는 어떤 지명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지명 때문에 우리가 김해라고 부르자고 했을까? 그리고 한자로는 왜 이 글자를 쓸까? 그렇죠. 의심할 그렇죠.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만 생각해봐도 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다고 해서 누가 돈 500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요. 또 카드락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근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저 배도 좀 부르고 따뜻해지고 그러면 의미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의미가 없고 어떤 그 가치가 없는 그 삶이라는 건 동물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기대가 좀 되는 게요. 교수님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지명이 생성되는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명이 생성되는 틀이고 이게 이제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오방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오방체계. 네. 이 오방이 뭐냐면은 중심을 축으로 해서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오방이군요. 이걸 오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오방체계에 입각해서 그 방위를 지칭하는 우리말. 그러니까 동 그러면은 우리말이 있고 동을 지칭하는 우리말이 있고 서를 지칭하는 우리말이 있고 그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을 한자로
한자를 빌려와서 표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그때는 우리 문자가 없었으니까. 예. 네, 이걸 네. 이제 우리가 차자표기라고 자자표기. 그러거든. 네, 자자표기.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기는 합니다만 세종대왕이 그 어떤 심정으로 한글을 창제를 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심지어 우리 지명, 예, 행정 지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 이것조차도 우리 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할 수단이 다 한자로 없다는 써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글자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를 우리가 가져와서 쓴다는 거는 말하자면 중국 그 문화를 전부 다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속 관계, 소위 말하는 4대 관계가 지속되어지. 우리가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굴욕적인 그렇죠. 사건들이 얼마나 네네. 많습니까?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그야말로 민족 자존 이것과 관련이 있고, 예,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기재는 이 땅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표기가 필요하다. 우리 음에 대한 제대로 된 표기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나는 새삼 그 세종대왕의 위대성을 항상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 지명을 이제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제 빌려오는 것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을 빌려온 것. 예, 그래서 이걸 음차자라고 음차.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훈을 빌려온 것. 예, 이거는 이제 훈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의미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첨기라고 그럽니다. 첨기. 의미를 첨부하여 기록하는 네네. 것.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한자의 음을 그 빌려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웅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군신화에. 웅녀. 네네. 네, 웅녀라고 하면 한자를 쓰기는 곰웅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베어, 예, 동물원에 있는 예, 그렇죠. 짐승, 곰 이걸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완전히 한자 뜻에 입각해서 지금의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한자 웅자를 빌려올 때는 훈입니다. 훈. 곰을 빌려오기 위해서 예, 한자 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 곰은 뭐냐? 네네. 예, 그 당군신화에 보면 삼국유사 그 고조선에 보면 당군 왕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당군 예. 왕검. 거기에 네. 왕 이코르 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검이 한자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한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기역, 미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곰은 어떻습니까? 기역, 미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그 두 음의 그 소위 말하면 본래 음가는 기역하고 아래아자 점. 네. 점 찍고 미음입니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감이요. 감. 예. 이 감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방점을 모음 아로만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때의 방점은 모음 아로만 읽어야 될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음책에 어디로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언어 상황에서는 어로 가서 검으로 읽히고 또 어떤 언어 상황에서는 오로 가서 곰으로 읽히고. 그럼 이 뜻은 뭐냐? 예, 도대체 네네네. 뜻은 뭐냐?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다 왕금도 그렇고 웅녀도 그렇고 네네. 이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면 적어도 나라를 건국한 다스리는 건국한 자들의 어머니로 설정이 되어 그렇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자신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소위 말하면 왕이다. 그렇죠, 왕이군요, 왕. 그러면 왕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높여서 볼 수 있는 경지가 어디냐? 신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 는 것이고 그들이 탄생시킨 새로운 질서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한 것이다. 네. 요새 뭐 현대적 관점에서 말하는 지효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초자연적 존재다. 슈퍼내추럴 비잉이다. 영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도 탁월하게 잘하십니다. 거슬리면 지적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시되는 존재로서 신격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이 있는 장소가 이 존재가 있는 장소가 우주의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지존,
에 붙이기도 하고 그가 탄생한 장소 네. 예, 두 가지죠. 사람 이름에 가고 하나는 이제 공간 명칭이 그렇죠, 가고 그렇죠. 그래서 공간 명칭으로 간 것이 오늘날 뭐로 남아 있겠습니까? 주소로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상상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답은 아니지요. 네네. 느껴지는데. 이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그 지명에 정말 오랫동안의 그 역사와 문화가 갈마 있잖아요. 예. 그거를 무시한 현재의 도로명 주소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명백히 드러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도로명 주소는요 공무원들이 몇 명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그냥 걸쩍걸쩍 거려가지고 막 합니다. 그럼 그걸 위에 올리면 위에 기관에서 엉터리다고 막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막 바꿔가는 거거든요. 정말 엉터리입니다. 네. 그게 많이 드러나네요. 예, 이광희 의원님 말씀을 제가 또 하나 첨언을 네. 하자면 심지어 이제 뭐 우리 이 인근의 근처의 도시에서는 네. 손을 들어서 결정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1, 2, 3, 4 중에서 아이고, 어느 게 좋은지 가장 많이 좋다고 하는 거에 해가지고 너무 진짜 그렇죠. 같이 예.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어느 게 좋냐. 그리고 예. 다수결로 결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명칭이 이제 도로명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실은 도로명은 여러 지명들이 도로 근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정하는 데서 가지고 원래 하나의 단어인데 그거를 이유 없이 반으로 찢어가지고 예 옆에 있는 창 무슨 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청합대로는 예, 보면, 그렇죠. 이렇게 돼. 이래 창이대로 창이대로. 예, 네. 저쪽에도 원이대로. 창원을 나눴습니다. 예. 그게 완전 예. 문화 폭력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웃으면서 무식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완전 하는데 폭력적인 심지어 조치죠. 도청에서도 불편하지요. 예, 뭐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창원시에서 내 잡으러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5호선 그 네네. 뒤로 뚫어놔서 저는 뭐 학교 가기도 편하고 좋은데 그 이제 도로명이 해원로. 진해 해자에다가 창원 원자를 따가지고 해원로. 이야 참네. 그래서 유치한 시에 그 참 노스텔지아의 선수가 해원 이런 것들이 아닌가 네네. 그러면서 우리 지나가면서 막 아이고, 얘기를 참.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큰 문제죠.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를 날조하는 네, 기성보다도 맞습니다. 더한 짓이다. 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김해에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김해라고 하는 지명이 이게 어떤 분들은 금바다, 어떤 분들은 뭐 쇠가 많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쇠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예. 네, 근데 진짜 이 김해라는 지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그 제 특성이 네. 거의 여자 도울입니다. 강의하면서 막 자가발전을 해가지고 네네네네.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네네네네. 막 거품을 물고 경상남도 김해시 아닙니까? 네, 김해시. 그죠? 예. 근데 하나 물어볼까요? 왜 경상도일까요? 경주하고 상주 첫자 이름을 따가지고. 야, 글자를 합쳐서 상주. 그럼 영남은 뭘까요? 뭘 기준으로 영남이라고 했을까요? 조령입니다. 조령. 조령을, 조령산맥. 네, 기준으로 아. 해가지고 남쪽은 영남입니다. 네네네. 이 김해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그 김해를 쓰기 시작했나? 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명을 하려고 기왕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김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가락국이죠. 네, 가락국. 가락국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가락국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야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가야. 예. 네. 그 다음에 가라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락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가락 가야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가야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금관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락 가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글자를 찾자면 가락은 이게 기억하고 방점 찍고 리을입니다. 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갈로 이렇게 끝낼 게 아니고 리을 사운드, R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팔종성 가족용법에 따라서 받침으로 리을 탁 이렇게 붙였는데 뜻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금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게 금이 아까 제가 이제 곰 이야기할 때 곰 감 하시죠. 얘기했지 감.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감. 방점을 으로 쓰면 뭐 됩니까? 금. 예, 네네. 이게 이제 금이 이제 그 감의 변이음 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금을 쓰다 보니까 이걸 한자로 뭘로 썼겠어요? 세금자. 세금자로 쓴 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해가 나오는 벌써, 거죠. 예. 예, 김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세금자를 쓰니까 김해에 세가 많이 난다. 세가 났기 때문에 그 김해다. 뭐 네.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뜻풀이를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뭐 누구든지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긴 하지만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의 세 금자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쇠는 버리고 예, 금을 가져갑시다. 네네네. 제가 하나 딱 머리 남는 게 예. 기억에 방점하는데 예. 그 방점 하나가 예. 너무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서 그럼. 역사를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도 보면은 그쵸, 아래야. 점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가 방점, 이게- 기억에 방점 하나니까 막 이해가 다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아로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관이잖아요, 그죠? 관, 예. 네. 관은 이 관 자체는 그 머리에 쓰는 관을 쓰잖아요. 이게 그 벼슬 관자를 쓰지 않습니까? 건관할 때 관자를. 이거는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심을 뜻하는 우리말인데 감도 이제 중심을 뜻하는 그렇죠, 우리말 그렇죠. 방위를 쓰자면 그지요? 말입니다. 말. 미음하고 아래야 아쉽고 리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래 아가 어로 가면 뭐가 됩니까? 뭐 되죠? 예. 그러면 리얼이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이 형태를 네네네네. 이게 독자적인 하나의 음절을 형성한다고 네. 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머리. 예. 그래서 한자로 쓰면 머리수.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 예, 수로로. 수로로 가죠, 예, 수로. 수로로 가죠.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예. 이 하이바를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서 이제 김해가 나온 것이죠. 해는 이제 해는 바다 해자 쓰잖아요. 네네. 그죠? 뻘이라는 뜻입니다. 뻘. 예, 뻘이라는 뜻이고요. 그 이 일대가 이제 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시청 밑에까지가 다 바다였고요. 뻘이었고 사실 이걸 개발 안 했으면은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에 등재할 뻔했잖아요. 상당한 뻘밭이죠.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김해란 말은 말하자면 간벌이다. 예, 그러네요. 간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간벌. 하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김해가 이제 직접 등장하는 게 사실은 이제 경덕왕 때, 신라 경덕왕 네네. 때 김해 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김해경. 예, 네네네. 경을 설치했다. 음. 예, 가야국에 김해 경을 설치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놀란 게 이제 이때 처음 김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네. 예, 너무 놀란 게 그러면 이 가야국이라는 말이 살아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때는 분명히 가야가 신라에 함락이 됐을 예, 때거든. 난 지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때 가야라는 것은 이 육가야 오가야 전체를 얘기하는 걸 테고 그죠? 가야국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신라에게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 기록에 보면 가야국에 소경을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 네네. 김해 경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 김해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에 이제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들어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김해가 쓰이죠. 김해부가 나오고요. 네. 같은 이름으로 이제 임해현, 임해군, 임해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주가 여기 이제 금주. 네, 금주 안동도호부가 이제 등장하고요. 금령도호부가 등장하고 금주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주하고 김해의 관계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아래아가 의로도 가고, 금으로도 가고 네네. 김으로도 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뭐 경상도 지리지에 보면은 그 분산에서 이제 그 상황 호국 지식의 수령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는 이런 기록도 나오는 걸로 봐서 뭐 이거하고 이제 김해 부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 않았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해 도부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명으로 가락, 가야, 금관, 임해, 금주, 금령, 분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새로 등장하는 말이 임해죠. 예, 임해. 임해고 그 다음에 진경대사 비문에 또 임나가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게 이제 임나 일본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명을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지명 체계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 임도 예, 마찬가지로 임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머리라고 했던 네, 말. 예. 네. 그러니까 임의 옛 훈이 맞들다. 맞들다. 네. 옛 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석봉 천자문이 세 가지 종류거든요. 한석봉 천자문, 광주본 천자문, 그다음에 주해본 천자문이 있습니다. 한석봉 천자문은 우리 한석봉 잘 아니까 예, 나는 떡을 썰 테니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잘 알고. 네. 그다음에 광주에서 발굴된 게 광주본 천자문이고, 예, 주해가 붙어 있는 게 주해본 천자문이고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은 옛날 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훈이 맞들다이고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는 뭐 어찌나자 이렇게 써놨는데 전부 다 리얼을 표기하기 위해서 빌려온 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나라는 말도 결국은 근관이라는 뜻이죠. 똑같네요.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논란들을 벌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당했기 예, 속국처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저기 그 광개통왕 비문까지 우리가 네, 그런 쇼를 했잖아요. 그래봤자 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런 정도 김해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또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아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해집니다. 우리 김해가 더 자랑스러워지고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하면서요.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4부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4주 동안에 민주시민교육,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이 강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의원님께서 강사도 섭외 잘 해주시고 다들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어떠셨고 또 이 일들에 대한 또 소감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목요일로 이제 4번의 강좌가 끝났습니다.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인 황한식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방분권과 시민주체 형성이라는 무거운 그런 내용을 또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고 갔는데요.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해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4개 강좌를 다 들으러 와서 함께 토론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시민권이란 것도 시민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깨닫고 정말 민주적인 이 주권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이제 한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기 때문에 마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죠. 이렇게 모인 분들이 좀 단체를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고 디프리도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예, 디프리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하쌤께서 제1기 동창회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동창회장이죠. 그러니까 1기 학생회장이 되면 이게 1기 동창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1기 동창회장이 되어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게 끝냈습니다. 진짜 생각 없이 참석했다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마감하게 돼서 진짜 거듭나게 되지 않았나. 예, 너무 이렇게 몰랐던 좀 너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고 발끈하거나 이러면 정치화돼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안 가려고 많이 했는데 이런 걸 딱 보고 나니까 정치가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더라고요. 내 삶 자체가 정치인데 사람들이 그걸 어떤 정치라는 단어 때문에 멀리 때리고 하지 않았나. 근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내가 구성원이 아니고 주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 이게 민주시민교육 제대로 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제대로 됐네요. 그럼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 느낌을 참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표현에 정말 참석해봐야 스스로 느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어떤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변화돼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들어서 이 전부 다 우리가 주부도 가정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게 모든 게 작은 데서가 이루어지는 게 다 정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천지님처럼 똑같이 그래 내가 여기서 깨어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네. 앞으로도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이제 동창을 많이 만들어서 동문들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했습니다.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 네.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지금 평창 올림픽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또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도 막 애써서 홍보도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 이제 드디어 피부로 좀 와닿은 것 같아요. 지난 11일에 경남 지역 첫 성화 봉송이 우리 김해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차도 좀 막고 우리 75명이 주자였는데요. 오전 11시 50분에 김해 부영아파트를 출발해서 계동초등학교, 김해 경운중학교, 롯데마트, 대성동 고분까지 49.1km 이렇게 아마 뛴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올림픽이 시작되는구나. 또 평창에서 이 올림픽이 기왕에 시작된 거니까 이걸 기회로 남북 간의 대화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좀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고 싶었는데 몸이 무거워서 김해시에 또 재밌는 것이 하나 또 생긴 게 김해의 태양광 안심 가로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제 점등식이 이제 18일 날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18일이 되면 김해 운동장에서 김해 태양광 안심 가로등 점등식 이것을 열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랍니다. 우리 평창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가로등이 이제 태양광이 되어서 태양광으로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탈원전 시대로 점점 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한수원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네. 한수원이 이걸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네네. 회사가 한수원인데 갑자기 태양광 이 한수원에서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이제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자기네들도 이제 느끼는 거죠. 네. 또 한편은 이제 지금 이제 오리코기는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자기들 먹고 살 거는 확보가 됐구나. 확보됐으니까 또 새로운 거를 좀 한다. 예. 요즘에 보면은 원전에 대한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이건 제가 이제 음모론일까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태양광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것들 만들어 나가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날 가시면 공연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연도 보시면서 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생각도 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맞아. 이 국민 누구나가 이렇게 뭐 전기를 안 들이고 이 정도 불은 내가 밝힐 수 있겠다가 돼버리면 정말 탈원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집의 창문에 네. 조그마한 문짝만한 그런 그 태양광 발전기예요. 네, 아파트에. 그거를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전이 되는데 그거를 또 이사를 갈 때는 갖고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구입을 할 때 그 서울시에서 또는 뭐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싼 값에 그것을 사서 그 발전기를 계속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런 발전기를 태양광 발전기를 많이 구비를 하면 사실 원자력이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많이 되면 이제 한전에도 팔아도 되고. 그렇죠. 그게 뭐 원자력이 안 돌아가서 뭐 전기가 모자라는 얘기했던 게 정말 이게 그거는 공룡불이 그냥 진짜 그냥 하는 얘기였다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게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벌써 유럽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전혀 안 쓰고 이런 그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만 그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김해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해가 이런 자립률은 낮습니다. 2.5%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김해가 전체 쓰는 그 전기를 100으로 보면 그 중에 2.5는 이렇게 태양광이나 이런 거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97.5%는 전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으로 송전해 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 작업률은 낮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키워 나가면 김해가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되고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되면 이 전신주 그런 송전선 그렇죠. 이런 여기서 오는 전자파 이런 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죠.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마지막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김해가 문화도시라고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김해 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16일인데요.
포럼을 통해서 김해가 문화도시로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도 하고 지역 중심의 여러 예술인이나 전문인들이 모여서 정책 의제도 만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조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게 항상 어떤 이야기들 할 때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우리 시민의 뜻이나 우리가 우리가 겪는 것들과 다르게 저들만의 리그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서 가서 한번 뭐 하나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이런 것에 기사가 나오거나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이번에 주제가 문화도시의 미래를 묻는다 뭐 이런 주제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게 너무 주제가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 사실 접근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결과물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특상공론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고 우리 시민들이 감시도 한번 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평일 오후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참 가기 어렵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가서 들어보고 네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많이 없죠. 없습니다. 네. 토론자가 많이 있고 해서 토론자 중에 김해 시의원 박민정 의원님도 한 분 넣고 네네네.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네네네. 기록을 하거나 좀 해줬다가 그 김해시 시장에게 바란다. 김해시 홈피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많이 올리면 그게 상당히 전달이 잘 됩니다. 네네네. 예, 그것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시에서 한번 만드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시의원 사용법. 그래서 시의원 사용법, 네. 그리고 시장 사용법, 네. 도지사 사용법, 네. 국회의원 사용법. 맞습니다. 이렇게 그걸 해서 했으면 실제로 좋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충분한 권한과 충분한 위임과 또 감시와 이런 것이 있어야 건강하게 우리 시정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김해시 홈피에 시장에게 바란다 글을 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기록에 남고. 예,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뭐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김해 시장에게 바란다에 쫙 글을 써 넣으면 그걸 다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수백 장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수십 명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장한테 바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보고 이런 것은 대답도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안으로 글을 써넣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는 그 홈피를 이용해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민원이었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민원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길래 올렸어요. 공무원 출근 시간이 아마 제가 8시로 알고 있는데 7시 30분에 담당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제가 조처를 할 테니 일단은 페이지를 옮깁시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죠. 저희들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김해 시장이 공항 소음을 이렇게 조사합시다. 꼭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데인데요. 그렇죠. 김해 지역에서 김해 시장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 이런 장소에서 좀 조사합시다. 이걸 못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바꾸어서 이번 김해 개정 안에서? 시장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폭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네네. 개정을 네. 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법 개정을 했던 그런 네. 소식이 있습니다. 그 김해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아마 이제까지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네네. 소위 그러니까 건물 한 2, 3층에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물이 지금 20층 그렇죠. 아파트, 30층 아파트까지 있는데 네. 그 꼭대기에서는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동안의 그 결과가 대단히 비현실적인 소음 측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게 이번 법 개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네.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회조사 기관에서 네. 경상남도지사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한 적합도와 가상 대결을 시켜봤는데 흥미진진하게. 예, 그 경남 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이 대단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든지 네. 이런 게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많이 앞선 숫자로 민주당의 김경수 현 국회의원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네. 또는 민홍철 의원 이런 분들이 가상대결에서 전부 자유한국당을 이깁니다. 누가 나와도 다 이깁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거론되는 사람이 지금 창원시장을 하고 있는 안상수 그리고 네. 국회의원 박완수 그리고 국회의원 신성범 네. 국회의원 이주영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수치가 좀 나오는데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이 이기는 걸로. 다 이기는군요. 예, 그 중에서 김해을 지역의 김경수 국회의원이 가장 격차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으로 알려져 있는 박종훈 교육감도 네, 지금 현 교육감이시죠. 예, 박종훈 네. 교육감도 다른 후보들을 확실하게 제치고 압도적이네요. 네. 재선될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지역의 그 표의 성향, 주민들의 지지 성향이 몇 년 전에 비하면 대단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산 지역도 현 서병수 시장이 네네.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네. 자유한국당의 서병수 시장과 민주당의 김영춘 국회의원이나 또는 오거돈 네네네. 지금 어디 대학 총장하고 있죠. 네네. 이런 사람들하고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굉장히 큰 격차로 서병수 시장이 낙선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나 오거돈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산과 경남의 이 내년도 선거 결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러네요. 예,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언어가 뭐냐면 결혼했어요? 이런 말이죠. 남자 소개시켜줄까? 나이가 몇이냐? 남녀 섞여서 앉자.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뭐 여자가 이런 말들이 불쾌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 노조 김해시 지부가 1,3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 공직자가 600명이거든요. 거의 반에 이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요즘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이제 나도 당했다는 뜻의 미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저처럼 이렇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때까지. 내가 이때는 했던 말들이 어떤 범죄화 될 수도 있겠다. 기준을 어디를 가져야 될지. 제가 이걸 뭐 김해시청에서 어떻게 포스트에서 붙였다라는 걸 보고 방금 브랜드 생각난 게 어떤 이 단어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자료집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직도 이걸 보면서 혹시 남자와 소개시켜 줄까요? 이게 나쁜 뜻일지 모르고 쓰고 있거든요. 그 대개의 경우가 제같지 않을까라는. 예, 그래서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남자들의 의식 속에는 생활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남성 우월 여성 비하, 뭐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언행이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적을 많이 받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기관장들이나 또는 기관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나 또 식사하는 자리에 장 옆에 꼭 젊은 여성을 앉히는 버릇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런 좀... 것들도 보면 굉장히 지적받고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전혀 멀쩡하게 그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네.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갑을관계여서 그렇습니다. 갑을관계만 아니면 얼마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한샘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갑을관계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성폭력을 입은
피해자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짧은 치마를 입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네가 먼저 꼬리를 친 게 아니냐. 본인 제공자다. 예, 근데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다른 이제 잣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내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터치한다는 자체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게 여태까지 살은 게 뭐 남자들 뭐 나이가 어리니까 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피해자한테 너가 그렇죠. 왜 그런 네, 행동을 네. 해? 왜 그런 옷을 입은? 이렇게 문제 입으면 이쁘잖아요. 다리에 입으면 그렇죠. 내놓고도 이뻐요. 그거를 저거는 만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남자들 기존에 깔려있기 특별히 때문에 한국 그렇다는 거죠. 남자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살아온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은 민감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6월에 그 호식이 2마리 치킨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지나갔던 그 두 여성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왜 발생 장소가 호텔이고 왜 그 시간에 여자들이 왜 호텔에 있었느냐가 문제가 됐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언론도 여전히 양성평등의 관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 생각할 때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남자니까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면 우리가 똑같은 인격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런 관점으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여자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자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지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시정의 이러저런 얘기들을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위해서 손으로 뛰고 발로 뛰는 이광희 의원입니다. 첫째는 김해 공항 문제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김해 시민들이 이렇게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 생존권적인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김해 사람들이나 또는 부산 일각에서 소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덕도로 김해 네네. 신공항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얄팍한 정치 술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김해 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와 그리고 김해시의회까지 합쳐서 1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장 발언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합니다. 네. 네. 월요일인데요. 네. 월요일 오후 2시에 부산시청에 갑니다. 네. 가가지고 아마 버스로 몇 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수백 명이 가서 부산시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네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왜 정치적으로 정치 네. 술수라고 그래. 그 주민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공무원들 보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몇 시간만 몇 시간만 있어봐라. 수당 줄게. 예, 일당 줄 테니까 있어봐라. 제발 좀 있어봐라. 그 있어보면 네가 정말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그 생존권적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김해 시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오히려 사실은 서병수 시장이 정치적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처음에 강력히 반대하고 시장직까지 걸었다. 예. 그랬다가 한 일주일 만에 또 그러니까 바꿔서 가덕도가 안 되면 시장을 사퇴하겠다. 네네. 이랬다가 김해로 발표가 나니까 일주일 있다가 수용하겠다. 네. 시장직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정치 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김해 시민들과 또 이 대책위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이거는 예의도 없는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항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박영강 부산 동의대학 교수께서 김해 공항 신공항 입지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 공항 자체가 도저히 불합리하고 입지적으로 안 좋아서 다른 공항 자리를 찾다가 가덕도와 밀양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가려면 가덕도로 가든지 아니면 밀양으로 가야지 다시 김해로 돌아온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패한 정책이다. 네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김해 썰전! 김해 썰전 제5회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분들 같이 소개하면서 우리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있는 김해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장유가 좋아서 장유에 더욱더 살고 싶은 손쌤이라고 합니다. 김해로 굴러 들어온 돌 열심히 구르고 있는 천지 이경호입니다. 사회를 맡고 진행을 맡고 있는 할쌤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재밌는 그런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방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일과 8일에 1박 2일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그 미군 기지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맞이하는 소위 작전, 그 정책을 짠 사람들의 머리가 대단히 시적절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이제 뭐 실속을 차리면 되니까. 그래 그 정책을 썼다는 게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표정입니다. 표정이 그냥 전혀 오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모습 같이 아주 무표정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오는 것 같지 않는 표정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속으로는 장사하는 게 목적이고 무기 팔아먹는 게 목적인데 뭐 복잡한 뭐 인권이라든지 뭐 동북아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짐작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입성하실 때 전통 의례로 저는 그걸 보면서 멋지기도 하지만 아 저것도 역시 또 야당들 또 말하기 좋아하는 누군가의 또 가시거리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뭐 전통 의례를 살려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이제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그 전에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나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대통령이 될만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해서 나는 트럼프가 나는 대통령 깜입니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알고 있어서 친구로 두고 있어서 대통령 깜입니다. 이렇게 한 패러디가 있어서 카렌 트레버스라고 하는 ABC 텔레비전의 앵커우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South Korea President Moon knows how to play impress President Trump bingo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다룰 줄 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뒷이야기도 이러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무기를 너무 많이 팔아준 거 아니냐. 무기 파는 수준을 우리가 항상 사주는 것만큼 사준 거고. 어차피 사야 될. 그리고 또 한 번에 사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략 자산을 살 수 있었다는 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미국에서 어떤 보도가 나올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보 세력을 싫어하는 신문이거든요. 거기서 신문에서 대통령을 좀 까는 그런 기사를 바로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서 실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 그 6일인데요. 전국 공무원 노조 김해시 지부가 평소 여직원들이 느낀 성희롱 언행들을 다 모아서 김해시청에서 사라져야 할 성희롱 언행을 구내 식당 앞에 이렇게 쭉 전시를 했습니다. 여직원 정치적으로 저울질을 하다가 다시 김해로 돌아온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금 검토해서 공항 입지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박영관 교수는 가덕도부터 찾아야 한다. 가덕도가 그래도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구 지역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더 가까운 밀양 정도를 주장을 했지만 대구는 이제 그 K2라고 군 공항이 있습니다. 공군 공항을 경상북도 지역으로 옮기면서 현재의 공항을 좀 더 확장해서 가는 걸로 다 결정을 다 하고 예산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이제 동남권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김해, 부산, 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덕도 공항을 대안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최치국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년 동안 공항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입니다. 대단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 프랑스 ADPI라고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회사가 결국에는 김해 공항 확장안을 발표를 조사 결과 했죠. 발표했죠. 타당성 조사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소위 소음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답니다.
어떻게 소음 조사를 안 하죠? 그 제일 중요한 소음 조사를 안 하고 네네. 그냥 뭐 800가구 정도 뭐 피해를 볼 것이다. 이거는 전혀 말도 되지 말이 안 되는 않는 거죠. 네. 예, 그런 게 결정적으로 소음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던 이 결론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결론이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서 이 타당성 조사 발표했던 이 ADPI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것부터 비판에 들어가면 지금 김해공항이라고 발표된 이 내용의 허구성이 나온다. 네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분은 부산에서 20년 동안 이 전문가로서 이 연구를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지침을 결정을 주셨네요. 이야기를 해주고 갔던 그런 토론회가 11월 8일 날 있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뭐 11자형, V자형. 근데 이 결과 그것에 대해서도 좀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김해 신공항 계획에서 나와 있는 V자형 활주로를 저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좀 김해 지역에 소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안이 있고 또 저 양산 쪽으로 활주로를 한번 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냈는데 이게 다 소음 피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양산으로 가면 양산 분들 힘드실 테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아래 부산 명지 녹산 등에 있는 피해를 볼 텐데. 부산 사람들 다 결국은 피해가 가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공항 소음 방지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김경수 김해을 국회의원께서 주도를 해서 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 공항 소음을 조사하는 방안이